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윤지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공급 절벽이 예고가 되면서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준공과 입주 물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치솟은 공사 비용으로 건설사들이 신규 아파트 분양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R114에 따르면 내년에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1,921가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입주 물량이 가장 적었었던 2011년보다도 절반가량 줄어든 수치인데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신규 분양 시장에 몰릴 것으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로 이 시간을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셨다면 서울전화 02-2128-3897번, 서울전화 02-2128-3897번으로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 채널 안에서도 상담이 가능한데요.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편리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요. 여기에서 방송을 보시면서 댓글로 소통도 가능합니다. 그럼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3897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첫 순서는 이슈 시그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국 SN연구원의 정현훈 상무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요즘 상당히 날이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옷 두껍게 입으시고요. 따뜻한 차와 귤이 또 필수인 지금 시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추울 때일수록 우리가 좀 웅크리고 조금은 미래적인 부분에서 좀 불안해하시기보단 항상 기회가 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많이 드리죠. 이 기회를 항상 잡으실 수 있는 어찌 보면 절호의 지금 시기가 현재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오늘 제가 알차게 또 준비했으니까 제가 오늘도 활짝 웃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렵다 하지만 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 기회를 엿보는 투자자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지금 부동산 시그널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2023년도 단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내년 상반기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준비해 주신 주제가 또 내년 상반기에 어느 지역이 좀 주목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2024년 기대가 됩니다. 야, 2024년에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도 그냥 막연하게 24년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24년 상반기에 좋아지고 하반기에 더 좋아지는 오늘 지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서 기회 포커스는 어떤 방향을 좀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부가 지금 어려운 만큼 신규 공공택지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분위기 쇄신 그리고 더불어서
기회를 또 잡을 수가 있는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5곳이 발표가 됐어요. 신규 공공 택지가 구리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용인, 제주, 그리고 청주, 그리고 오산 지역에 공공택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게 그냥 막연하게 기회가 있다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내가 좀 잡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야, 이 지역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더불어서 지금 어렵다 하지만 누군가는 지금 계속 웃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 발표가 되니까 부동산이 막 올라버려요. 그래서 구리용인, 청주, 그리고 제주, 오산 지역에 돌아다니는데 막 웃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그중에서 꼽아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대표적인 이 개발, 신규 공급, 이 신규 택지를 통해서 많은 부자분들, 많은 행복해지신 분들이 생긴 지역이 또 화성 지역입니다. 그래서 화성은 옛서부터 좀 서울과 가깝고 인접한 지역에서 개발하면 참 좋겠다. 근데 돈은 안 된다 라고 생각했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런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화성에서 산을 보유한 사람, 높은 산 말고 낮은 산입니다. 그리고 화성에서 농사 지으셨던 분, 화성에서 창고, 공장 운영하셨던 분, 그리고 농가, 주택이 있으셨던 분들, 길이 있든 없든 결국은 이 동네에 땅이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됐다. 그래서 이 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부동산에선. 그래서 부동산 부자가 되고 부동산으로 잘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통점들이 땅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막 서울은 뭐 한 평, 세 평 있는 것도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럴 수가 있지만, 이 서울과 조금 떨어져 있는 외곽, 시골 지역은 막 500평, 막 1000평, 10,000평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내가 100평만 있어도 개발 발표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야, 이거 행복해진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그래서 화성 지역에 이 택지 개발을 통해서 정부의 개발 발표를 통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이 정말 많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또한도 역시 개발 발표가 이루어질 때는 아, 나도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제가 첫 번째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지역이 바로 구리 토평 이 지구다 라고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안쪽과 서울과 상당히 붙어 있으면서 바로 앞에는 한강이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예전서부터 야, 이거 개발하면 참 좋은데, 근데 막 그린벨트에 막 개발 제한에 정부가 막 투기를 막으려고 규제가 있었던 지역인데 정부가 요번에 여기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시골 농촌의 모습을 했지만 뭐가 발표가 됐다? 신규 택지 개발 발표가 나게 되면서 돈벼락이 우르르 돈이 내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아파트 그리고 땅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자산 가치가 급등이 되게 되면서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교통호재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아, 구리가 이 남양주가 옛날에 구리 남양주가 아니구나. 옛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 발표가 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녹색 천지였던 동네가 뭘로 바뀝니까?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뀝니다. 녹색 천지였던 곳이 일자리, 요 보라색, 파란색, 이 공업지역, 그리고 기업 지원, 그리고 유니콘 팩토리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용도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공업지역이든 복합시설이든 이런 주거지역이든 문화공간이든 그리고 장자못, 호수공원이 어쨌든 그냥 시골 속에 묻혀있던 그냥 장자못이었지만 이제는 주변이 개발이 어루어지게 되면서 한강과 더불어서 마치 잠실로 치게 되면 야, 장자못 호수공원이 야, 이거 석촌호수 역할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역할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실에 있는 석촌호수는 뭐 롯데월드가 있지만 여기는 좀 뭐가 없네 할 수 있지만 이런 문화 복합 공간과
공공 업무 복합 단지로서 용도가 이렇게 바뀌니까 결국은 이 기업이나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용도 바뀌는 상업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복합시설이든 땅을 산단 말이에요. 왜? 땅 사면 부자 되니까. 그래서 이 구리토평에 이 동네가 새롭게 달라지니까 북쪽에 있는 원도심 또한도 역시 야 부동산 회복이 빠르면서 상승 기운이 지금 구리에 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좀 올바른 좀 방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만 좋고 개발도 안 됐던 동네가 개발 발표가 나게 되면 용도가 바뀐다. 근데 이런 걸 경험을 못한 사람은 이런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이 길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뭐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 가보지 않았으니까. 맛집도 가본 사람이 가는 거고 돈도 벌어본 사람이 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특히나 이 정보가 귀하다는 걸 우리 시청자님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리와 더불어서 또 핫한 지역이 용인입니다. 그래서 용인은 기흥구라는 곳이 있고 이 처인구라고 하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인구는 전통적으로 아이고 이 시골 깡촌 농촌인데 요즘 개발 발표가 너무나 많이 났죠. 그래서 뭐 삼성이 투자를 하고 막 SK가 투자를 하고 막 도로를 내고 막 주변이 막 개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교통이 좋고 일자리도 아래 생기니까 야, 요 사이 부동산 괜찮겠다 해서 용인 이동지구로서 발표가 나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완전 시골, 완전 깡촌, 아무것도 없던 동네인데 여기도 개발 발표가 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대로 산이, 농지가, 창고가, 농가주택이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바뀐다. 상업지역으로 바뀐다. 커뮤니티, 이런 공공시설로 용도가 산뜻하게 바뀐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허가가 어쨌든 개발 발표를 통해서 용도가 바뀌어버리게 되면서 부동산 지가가 막 엄청 올라버리는 거예요. 막 5배, 10배, 막 20배. 그래서 아파트나 그냥 빌라 같은 경우는 야 20-30% 오르면 많이 올랐다. 하지만 이 토지 보유하신 분들은 막 20-30배 올라버리니까 안 웃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건 맨날 표정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왜 이래? 가난해진다. 이런 표정 지으면 가난해진 거야. 현실이 가난하고 미래도 가난하다. 지금은 힘들지만 웃고 있다. 그럼 미래가 밝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정확하게 위치가 좋은 부동산을 우리가 취했을 때 이 위치 좋은 부동산들은 우리가 앞으로 개발 발표에 의해서 오른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고, 그럼 내가 뭘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도 내가 표정이 안 좋아. 왜 안 좋아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이미 마음속에서 미래가 정해졌어. 얼굴 속에. 그래서 이 밝음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지금 시기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좀 불안하게 좀 생각이 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 또한도 역시 이 동네에 부동산이 소유한 사람은 야 밝단 말이야. 근데 이 지역에 부동산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남 얘기다. 내 얘기가 아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뭔 이런 걸 알아서 뭐하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개발 발표가 내년 상반기, 하반기를 거쳐서 그 다음 해가 됐을 땐 또 얼마나 올라 있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파트, 뭐 빌라, 오피스텔, 상가 많이들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지만 이렇게 개발 발표가 이루어진 곳들 같은 경우 오히려 매물이 없어요. 그럼 오히려 매물이 없어버리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쉽게 또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 정책이 중요합니다.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건 되게 추상적인 얘기야. 중요한 건 정부가 공공택지를 발표했을 때 야, 내가 이 지역 가면 돈 벌겠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느 지역이 제일 좋을까? 이런 희망찬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셨을 때 내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물이 지금 시장에 널려 있지만 특정 지역은 매물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들어가는 매물 속에서 내 부동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래는 좀 밝게 그리실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 동네에 정말 산이, 내가 용인에 산이 있다. 용인에 내가 농지가 있다. 용인에 창고가 있다. 용인에 내가 농가주택이 있다.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누구는 한평생 살면서 이 땅에서 나서 땅에서 돌아갈 때까지 단 한 평도 소유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지금 넘쳐 부동산이. 근데 그 넘치는 부동산들 중에서도 개발 발표를 통해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릴 수 있다. 이건 너무나 큰 복입니다. 그래서 2024년 분명히 누군가에겐 내 재산을 10배, 20배, 30배 늘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암울해하시고 눈앞의 것만 보시면서 일일비하는 내 시간을, 귀한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실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그리시면서 나도 기회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이 추운 겨울 이겨내시면서 봄이 왔을 때 야, 내가 정말 그때 부동산 잘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거에 얽매이게 된다면 미래에서 기회를 찾을 수 없습니다. 미래의 전망이 참 밝은 지역이죠. 구리와 용인 만나봤으니까요. 오늘 이슈 시그널 시간에 상무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셨다면 연락 주세요. 서울전화 02-2128-3897번 활짝 열어주겠습니다. 그런데 상무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는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미나 안내 도와드릴게요. 소액으로도 가능한 부동산 투자 지역 찾으신다면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준비되어 있고요. 장소는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예약 전화가 필수니까요. 서울전화 02-2128-389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상담 시그널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받았습니다. 문자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중앙동 신흥역의 하늘채 랜더스원 아파트 전망이 궁금해서 문자 드립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성남시 중원구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바로 옆에가 또 분당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전망이 참 밝은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자세히 듣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성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성남이에요. 성남.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성남에 이 분당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엄밀히 얘기하면 성남시 분당구다. 근데 이 성남과 분당을 좀 분당에 계신 분들이 좀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 집이 어디예요? 나 분당인데요. 절대 성남이라고 안 한다고. 죽어도 나는 분당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놨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당구가 아니라 그냥 분당이에요. 그래서 하다가 분당시로 좀 만들어줘요. 난 성남 아닌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현재에 와서는 성남 옆에 이런 판교 일자리도 생기고 뭐 이 임해역 근처에 뭐 GTX 호재도 있고 나날이 발전하면서 원도심 이 구도심에 있는 이 성남 요 모란역에서부터 요 산성역 라인 요 원도심 라인이 지금 한창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원구도심이 아주 그냥 전방위적으로 지금 다 뜯어고치고 있단 말이야. 다 뜯어고치고 있다 보니까 야, 정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요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 그래서 이름에서부터 신흥역. 여기랑 가깝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여기랑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뭐 금강동도 개발해, 뭐 상대원 뒤쪽도 개발해, 막 은행도 개발해, 산성도 개발해, 막 신흥, 막 수진, 뭐 태평, 부동산 참 안 오르는구나. 천하 태평한 동네였는데 이런 데도 막 다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레스티아가 들어가면서
금빛 그랑 매정이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이 성남 쪽이 분위기가 좋다. 근데 그중에서 초역세권이면서 나머지 개발들 또한도 역시 사업성이 어느 정도 좀 있다 보니까 상대원 뭐 2구역 뭐 3구역도 마찬가지로 막 개발들이 지금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도심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은 투자를 못 해요. 왜냐면 옛날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냥 단순한 해본 사람들이 투자를, 그래서 벌어본 사람이 돈을 잘 번다는 게 이 감이라는 게, 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은 어쨌든 주변이 개발이 많이 돼서 뭐 공급이 많아서 뭐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찰나예요, 찰나.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전망을 좀 그려봤을 때 개발들이 엎어짐이 없이 꾸준하게 지금 다 잘 되고 있다. 왜? 밑으로는 분당 그리고 판교가 요걸 잘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신흥역의 장점은 그냥 8호선 타고 그냥 가면 눈 뜨면 어디예요? 눈 뜨니까 잠실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쪽으로는 구리, 남양주 라인이랑 또 별내선이 또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구리, 남양주랑 또 일맥상통하게 한 라인으로 또 이루어지게 되면서 교통도 좋아지고, 그래서 현 상태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뭐 부동산 시장에 매물은 많지만 거래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신 분들, 주인분들이 지금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 중이십니다. 왜냐면 싸게 또 내놓을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적인 압박이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요 부동산 뭐 20평대가 뭐 8억, 9억, 뭐 10억도 가고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현재 잘 이겨내시면 미래 전망은 좀 상당히 좀 밝으니까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뭐 올해 내년 보면 일기 신도시가 또 재건축, 통합 재건축 부분에서 좋은 발표가 또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년에 임해역에 뭐 GTX가 또 발표가 나고, 또 위쪽으로는 또 수서역이랑 또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것들이 이 구 원도심 성남에서의 라인에서 이 지역들이 뭐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면 떨어질 호재보다는 긍정적인 좀 호재가 많다. 물론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아파트나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다 힘듭니다. 그래도 지킬 법하고 큰 문제가 없는 부동산이니까 즐겁게 잘 지키시면 내년 연말에 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당에 비해서 다소 소외가 됐었던 성남입니다. 하지만 일기 신도시에 대한 정책 모멘텀에다가 교통 호재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상당히 밝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서울전화 02-2128-3897번 열어두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현재 원주 당구동에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데, 네. 주택 담보 대출이랑 개인 대출에서 조금 대출이 많은 편이고, 네. 이 아파트 주변 상승 요인으로 자이랑 이탄한 세상 입주에 따라서 상권이 곧 발달할 예정인데, 네. 근데 이걸 매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지 이걸 잘 모르겠어서. 네, 좋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은 상무님 연결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아파트의 위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세밀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먼저 상무님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인사부터 먼저 해보시죠.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자, 원주에 부동산을 투자하셨어요? 네네. 네, 잘하셨네요. 첫 번째 투자신가요? 좀 많이 투자를 해보셨나요, 시청자님? 첫 번째 투자. 첫 번째세요. 잘 되셔야 네. 되는데 요즘 시기가 많은 네. 분들이 좀 약간은 좀 고민이신 시기인데, 어쨌든 뭐 고민을 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뭐 내환 카운트 요거 맞으세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보면 원주 단구지구 도시개발 사업이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원래 원주 분이신 건가요? 원래 강원도에서 근무하다가
지방에 지금 내려왔습니다. 아, 강원도에서 계시다가 지금 지방으로 내려가신 상황. 네. 그 이제 내려가시고 하셨나요? 내려가시기 전에 하셨나요? 내려가기 전에 투자를 하다가 이제 내려가기 전에 아무래도 좀 강원도 라인이시다 보니까 여기 네. 좀 하고 가셨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포인트는 뭐 2020년에 들어간 아주 괜찮은 아파트 부동산이에요, 시청자님.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간단하게 좀 우선 좀 나눠볼까요? 뭐 부동산을 꼭 급으로 나눌 필요는 없지만 1순위로 투자할 부동산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어요, 시청자님. 1순위는 상급지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시청자님. 뭐 부자 동네 막 강남 상구 막 용산 이런 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서울 뭐 지역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세 번째로 서울과 교통이 좋거나 광역시에서 상급지 지역이 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외적으로 좀 보게 되면 순위가 부동산이 오를 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순으로 오른다 치게 되면 4순위는 이제 그 외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력 부동산들이 있고 주력 부동산 외가 있다. 시간 관계상 우선 짧게 이렇게만 나눠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오를 때는 요 순서대로 오르고 부동산이 또 내릴 때는 뭐 시기별로 살짝은 좀 차이가 있지만 똑같이 좀 내린다고 좀 쳤을 때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올랐다가 떨어지고 나서 일단 중요한 건 회복이 빨라야 되잖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회복이 빠른 부분에서 어쨌든 회복은 얘네들 순서 위주로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원주 당구는 2020년에 지어진 괜찮은 부동산인데 이 괜찮지만 현재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위에 있는 애들 또한도 역시 지금 정신을 잘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얘네들은 정신을 못 차리기도 하고 차린 부동산도 좀 있는 상황이어서 시청자님 부동산은 일단 주류는 좀 아니다 보니까 당장을 생각하시기보단 앞으로 시청자님께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끌고 가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저는 좀 보유를 좀 조언을 드리겠고, 나는 이 시간이 너무 깁니다 라고 하신다면 매도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선 가격을 또 내릴 수는 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요즘 많은 분들께서는 2, 3년 정도는 보통 기다리셔야 되는 지금 시기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좋은 건 요 원주역 주변이 전에 비해서 남원주 IC 아래쪽으로 좀 개발이 돼서 어쨌든 얘가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뭐 인프라도 마찬가지로 좋은 여파로 이렇게 당구동 그리고 특히 이제 무실 요 라인들 같은 경우는 개발이 어느 정도 좀 활발한 동네라서 나쁘진 않은 지금 상황이에요. 나쁘진 않은데 전방위적으로 서울도 지금 힘든 상황이고 거래도 좀 안 되는 상황이어서 마치 이런 겁니다. 뭐 작년에 서울에 아파트가 뭐 한 달에 600건, 뭐 1000건 아래다. 난리 났죠. 그러다가 뭐 1000건을 넘었어요. 이제 회복세 아닙니까? 뭐 2000건 넘었어. 완전 회복이네. 3000건이면 이제 난리 아니네. 뭐 이렇게 착오를 범하신 분들이 계세요. 600건 대비해서 3000건이 많은 거지. 서울에 완연한 회복세가 나오려면 6000건, 7000건 정도 나와야 돼요. 거래건이. 그래서 완연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이제 크게 회복이 된 상황이 아니어서 먼저 이 위에 있는 애들에서부터 더 확실하게 회복을 하고 나서 시장에 좀 돌아오려면 시청자님이 기본 2, 3년 정도는 좀 기다려 주셔야 된다. 좀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좀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이해했습니다. 네.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2, 3년 정도는 버텨야 되는 지금의 상황이다. 그래서 항상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내가 다 알면 좋겠지만 내가 모르는 정보를 확실한 호재를 좀 정보를 취득을 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고향이 강원도 쪽이시기도 하고 뭐 이 동네랑 좀 연이 있으신 것 같아서 신축은 어쨌든 잘 받으신 상황인데
어쨌든 현 상황에선 전방위적으로 2, 3년은 좀 버텨야 된다. 이걸 좀 참고하셔서 자산 운영에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아파트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함께 달려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아파트도 지금 현 상황에서 시간에 투자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내용들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내용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수원 영통구 이이동의 광교 센트럴뷰 아파트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수원 쪽으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센트럴뷰 아파트 이쪽은 좀 전망을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이름서부터 뭐 광교 붙었고 뭐 센트럴. 중심, 뭐 네. 뷰 좋다고 뷰도 붙었어요. 그래서 이름에서부터 괜찮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 부동산이다. 일단 뭐 좋은 건 뭐 경기도청.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부 정책을 잘 보십시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도 착하게 살아라. 이것도 생각하면 그냥 막연한 거야. 정책도 보면 그냥 막연한 거야. 근데 그 깊은 의미, 본질을 따지고 보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도청을 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무원들이랑 이 관련 업체가, 이 도청 관련된 업체가 한 70여 개가 그냥 싹 다 여기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바글바글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 야, 도청 옮겨가는 곳에 투자하면 돈 된다. 단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 공부하라는 거야. 그래서 정책 공부를 너무 깊이 하면 또 깊이 해도 문제야. 그래서 촉이라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도청이 어쨌든 가고 더불어서 이 신분당선, 어찌 보면 이 개발이 어떤 지역은 14년, 20년이 지나도 철도 개발이 안 되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1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안에 초단기적으로 개발을 한 게 이 바로 또 신분당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기도청을 키우고 강남과의 연계 속에서 집값 안정과 더불어서 이 신분당선 개발을 빠르게 추진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 부동산이 있고 속도가 늦은 부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공무원과 더불어서 강남과 직결된 신분당선과 더불어서 공무원들 바글바글하고 근처에 또 신대 저수지, 원천 저수지 전부 다 호수로 바꿔버려 가지고 아주 그냥 천지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는 빛나는 이 광교산이 지켜주면서 바로 앞쪽에는 물이 가득한 이 호수가 또 가득해서 어쨌든 정말 말 그대로 뷰가 좋으니까 중심 센트럴 뷰라고 해놨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 상황에서 지금만으로도 상당히 좀 좋고요. 왜? 강남 직결이니까. 더불어서 좋은 장점은 뭐냐면 지금 이제 구성역이 또 GTX가 내년에 또 오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가까워. 그리고 더불어서 용인 처인구가 제가 좋아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처인구가 값이 오르면 기존에 원도심이었던 뭐 시골 처인구가 시골 깡촌이라고 한다면 처인구가 오르는데 요 기흥이라든가 얘네들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GTX에다가 신분당선까지 들어가 있는 애들인데 그래서 내년에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광교는 또 가만히 있냐고. 그래서 처인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야 계속 이제 수지 맞는구나. 기흥구가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해석을 하셔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의 부침은 찰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어쨌든 2013년도에 지어진 부동산이라서 살짝은 좀 연식이 10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건강하고 괜찮다. 왜? 주변에 호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만약 좀 연식이 10년 이상이니까 좀 내가 갈아타고 싶다 그러시다고 한다면 뭐 제가 또 다른 것도 뭐 따로 상담을 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우선 요 부동산은 괜찮다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신분 당선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광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적인 가치가 상당한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센트럴이라는 그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광교의 중심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있게 될 교통의 호재도 한 몸에 받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이 부동산도 찰나의 고통을 잘 견뎌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저희 전화통화 연결 통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네, 있으실까요? 네네. 저는 강변 한신코아 마포구 마포대로 강변 한신코아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의 전망과 재건축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윤곽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 저희 회사랑도 참 가까운 것 같은데 이쪽의 맞아요. 전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인사부터 먼저 나눠보실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네네. 역시 한강 근처에 땅 있는 사람은 역시 달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한강 바로 앞에 부동산 있는 사람은 목소리가 밝아. 네네네. 자, 일단 너무 좋은 건 뭐 한강, 뭐 영구 예. 조망이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렇죠. 네. 조망 중에서도 영구 조망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건물은 오래됐는데, 네. 교통도 좋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강 뷰를 끼고 있어가지고, 마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보유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돼요. 그렇죠. 마포가 또 하면 마포 노래가 또 생각나잖아요. 마포 종점? 마포 종점. 그건 이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뭐 나루토 라인인데 어쨌든 경의적으로 뭐 개발이 됐고 뭐 역사도 뭐 얘기하자면 뭐 최초의 재개발이 뭐 도화동에서 막 이렇게 되고 막 뭐 역사하면 뭐 밑도 끝도 없지만 어쨌든 여의도랑도 또 가깝고 한강도 있고 영구 조망권이고 뭐 모자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재건축 얘기가 있는데 이게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숙제가 가능할까요? 그거는 30년이 넘었어요. 위치가 좋은 부분에서 사업성만 괜찮으면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같이 계신 분들의 좀 의지. 네. 그래서 이제 개발 투자를 하는 이제 업체 입장에서 시행을 하는 시공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 이게 좀 괜찮다고 한다면 뭐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요즘에는 근데 이제 문제가 좀 경기가 좀 살짝은 좀 불안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원찮게 막 적극적으로 달려들기는 지금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참 장점이 많은 부동산인데 아쉬운 건 딱 하나가 있어요. 네. 얘가 세대수가 좀 작잖아요. 예. 이제 92년에다가 뭐 영구에다가 뭐 영구 한강 조망에다가 여의도랑 가깝고 여기랑도 가깝고 뭐 하나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강변 한신코아 오피스텔이요? 예, 빠지는 게 너무나 좋아. 네네. 근데 약간 좀 세대수가 좀 적다. 세대수가 적다는 건 땅이 좁다는 거죠, 시청자님. 네네네. 그러면 세대수가 많으면 넓은 땅을 통해서 좋은 사업성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네네. 세대수가 좀 작게 되면 네. 사업성이 좀 줄어드는 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조금 부침이 있을 때는 이런 투자가 쉽사리 이루어지진 않아요, 시청자님.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기는 좀 지나야 된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시기는 이제 지난다는 건 기본 시청자님 한 2년의 시간은 필요하다. 2년? 예, 2년 정도의 그럼 시간. 향후 2년 후면 여기가 어떻게 변화가 되나요? 2년 후에는 이 세대수가 좀 작거나 땅이 좀 작은 아쉬움 속에서도 야, 요 땅 가지고 개발해서 팔면 돈 되겠네 라고 하는 업체들이 요 부분을 가지고서 좀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네. 용적률은 가능한가요? 용적률이나 나머지 부분은 제가 따로 한 번 더 자세히 봐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세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제가 다 시간이 길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 상태에서는 2년 정도는 시청자님께서 계시는 게 괜찮다. 지켜봐라. 네, 2년 정도. 그리고 평수가 지금 몇 평이시죠? 저요? 저희 27평. 자, 시청자님 이제 오피스텔 라인인데
예. 이제 오피스텔 얘기 나왔으니까 뭐 전국의 시청자님들께서 이제 지켜보고 계시니까 오피스텔로 투자 성공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시청자님. 쉽진 않아요. 오피스텔이 거의 다 힘든 사람이 태반이에요. 오피스텔 투자로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오피스텔 투자로 맞습니다. 돈 묶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건 공감한데 공감을 합니다. 근데 네. 시청자님 부동산은 이 모든 걸 상세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너무 좋아요. 아, 네네. 그래서 시청자님은 야 정말 촉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을 하더라도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위치가 좋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네. 시청자님 지금 27평이라 그러셨죠? 네네네. 평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아, 평수요. 예, 근데 대부분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아, 네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 네네. 기본적으로 평수가 예. 대지 지분이 8평, 10평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면적이 꽤 되잖아요, 시청자님. 건평은 꽤 되는데 대지 면적은 그렇게 거기에 비해서 당연히 작죠. 별로- 오피스텔이랑 주상복합은 공용으로 쓰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비율이 맞아요. 낮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쬐까나 뭐 원룸, 방칸 이런 건 돈이 안 돼요. 아, 네네. 기본 면적이 돼야 대지 지분도 좀 있다. 아무리 아, 못해도 좀 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요건이 비춰졌을 때 오피스텔로 돈이 된다. 근데 네네. 시청자님이 이 두 가지 요건들이 다 괜찮다 보니까 그래도 뭐 10억 문턱이든 10억을 넘든가 하잖아요, 시청자님. 지금요? 예. 아니에요. 요 그렇게 안 라인들 가요. 자체가 아니에요. 한강 라인도 제가 갖고 있는데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음. 하나는 뒤편이고 하나 앞쪽인데 네. 한강 라인 앞뒤로 가지고 계세요? 아, 네네. 평수가 이제 더 큰 거 같은 경우에 시청자님. 아니 근데 근데 이제 한강 전면 보이는 오피스텔도 지금 10억이 안 가요. 한 5억에서 왔다 갔다 해. 평수가 이제 30평대로 넘어가면 이제 더 올라가는데 예.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현재 부침이 예. 전방위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서 예. 사업성이 살아날 때 그 시기가 2년 뒤라는 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니까 아, 네. 요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2년 동안 참아라. 예, 저라고 한다면 전 기다릴 것 같아요, 2년. 아, 그래요. 뭐, 네, 저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지적인 거, 교통 뭐 이런 건 좋으니까 네, 좀 네. 지켜봐라. 네. 근데 이게 두 알겠습니다. 개나 있으세요? 네네. 저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좀 갈아타는 것도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갈아타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될 수도 예.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왜냐하면 제가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제가 개발하면 뭐 제가 확실하게 개발한다. 확실성과 불확실성이 분명히 나눠지잖아요. 네네.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부동산에 두 개가 큰 의미가 있을까? 즉 된다는 것에 베팅을 거는 거잖아요. 네네네.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는 두시고 하나는 좀 갈아타 두 개시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네네.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마포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앞뒤로 갖고 계신다라고 끝말이에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서 어느 곳을 매도를 해야 될까 이 부분까지 조금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오피스텔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위치적인 부분과 평수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은 문자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화성시 향나읍 행정리의 넓은 들마을 신명 스카이뷰 아파트 보유 중입니다. 전망이 궁금해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네요. 화성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그널 시간에 화성에 대한 언급이 잠깐 됐었는데 네. 이쪽의 전망은 어떨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화성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에 예전에 뭐 안 좋은 사건이나 그냥 사격장이나 있고 그냥 창고나 공장이나 있고 막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화성이 경위적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 서막은 뭐다? 동탄 개발에서부터 아주 그냥 화성이 야 이거 완전 노른자였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든다. 더불어서 GTX가 이렇게 일자리가 이렇게 막 장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화성이 이렇게 넓은 가운데에서 화성의 동쪽이 핫하다. 이제 그 가운데에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은 동쪽이라기보단 화성에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쪽의 모든 영향을 다 받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안 받는 건 아니지만 동쪽이 아닌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러면 요 향남이라는 곳은 왜 생겼냐? 향남은 뭐가 있어요? 이 파란색이 있는 게 이제 제약회사, 제약단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약 만들고 이렇게 화학하고 하는 회사가 엘리트 분들이 황남 이런 일반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그 위에 시청자님 아파트들을 지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 상태에서 좋은 건 뭐예요? 송산에서 화성시청 거쳐서 향남역 거쳐서 안중역 거쳐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인주역 갔다가 합덕역 갔다가 막 홍성으로 내려가는 서해선이 내년에 또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이 됐을 때 이런 서해선 역세권 향남역 라인에서 어느 정도 좀 혜택은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향남역만 생기는 게 아니라 송산, 화성시청 역들이 한 7개, 8개 생겨요. 그래서 향남역이 앞으로 더더욱 개발할 여지가 있는가, 이걸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조언을 드린다면 시청자님 부동산이 이제 2000년대 후반에 지은 부동산에서 이제 노후화가 조금씩 좀 되고 있어서 지금 역세권 호재가 있을 때 매매를 좀 하실 수 있으면 해서 좀 갈아타는 걸로, 그래서 동탄 신도시든 아니면 평택이든 이렇게 하시면 좀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동네가 나쁜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투자가 좀 작을 뿐입니다. 상대적으로 불확실할 뿐이야. 그래서 불확실하다는 건 부동산이 오르고 떨어지고 나서 회복세가 더딘 게 이렇게 불확실한 동네는 힘이 없단 말이야. 근데 힘이 있는 동네는 올랐다가 빠졌어. 그래도 회복이 빨라요. 그래서 요즘 동탄이 회복이 빨라. 왜 빨라요? GTX가 내년에 다닌대잖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평택은 또 왜 빨라? 요 화성도 아닌 이 평택은 왜 빠르냐고. 삼성이 300조를 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확실한 투자가 있는 지역들, 호재가 확실한 지역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으니까 어쨌든 이 역세권 호재와 맞물려서 매매해서 갈아타심이 어떨까라는 조언 정리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성 자체만을 두고 보더라도 전망이 밝습니다. 하지만 위쪽으로는 동탄이 존재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평택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치 측면으로 봤을 때는 탄력성이 조금은 떨어진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의 호재가 있을 때 갈아타 보시는 것도 권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주세요. 02-2128-3897번 늘 열어두겠습니다. 마지막 상담 내용 문자로 역시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불당 호반 서밋플레이스 센터시티 아파트 전망이 어떨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천안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고요. 이름 자체로 봤을 때는 일단 센터시티라고 하네요. 이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요즘엔 다 영어예요. 네. 센터시티, 서밋플레이스. 자, 천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도 옛날의 천안이 아닙니다. 호두과자 이런 천안 아니에요. 삼거리 이제 옛날이에요, 옛날. 그래서 아직도 발전하고 배워야 될 게 분명 많지만 이 천안 아산은 요 KTX가 들어가는 그 순간서부터 참 많이 미래지향적이고 미래 전망이 좀 밝은 동네다.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서막은 1990년대 중반에 아산 탕정에 삼성이 디스플레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아산과 천안,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아산시 탕정면이에요. 근데 천안 삼성 하는 게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북쪽에도 뭐 천안, 아산 이런 삼성 관련된 이런 공업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붙어 있죠. 그래서 아산에서 최우측, 천안에서 좌측. 그래서 삼성의 투자 그리고 KTX에 대한 이런 개발. 그래서 이 근처에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이 땅 보유하신 분들이 돈벼락을 왜 맞았냐. 초록색이었었는데 농사 짓던 동네였는데 상업지로 바뀌었잖아요. 주거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경리적으로 부동산이 많이 상승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좀 부침이 있다가 근래 상당히 좀 좋아지는 게 뭐냐? 요 탕정역이 요 탕정지구서부터 해가지고 막 무지막지하게 요즘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탕정역 부측, 남측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 신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으신 분들도 많이 모여 살고 깔끔한 도시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탕정역 주변 좋아하십니다. KTX랑도 가깝고 교통도 괜찮고 인프라 시설도 잘 돼 있고 교육도 잘 돼 있고 그래서 탕정역이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시청자님 부동산이 2017년에 지어졌어요. 17년에 지어졌는데 이 탕정역 주변이 개발이 됐을 때 안 됐을 때 지금은 잘 돼서 좋은 인프라와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이 천안 아산역과 탕정역 같은 경우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의 부침과 어려움은 전방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어서 좀 부침이 있는 거지 나쁘게 좀 답답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오히려 괜찮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이 아산도 그렇고 천안도 그렇고 계속 개발을 통해서 부자분들은 많이 나오실 수 있고 그중에서 틈새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지금도 막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요 호반 서밋 같은 경우는 뭐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 다만 시청자님께서 조금 더 뭐 수익률 좋고 더 괜찮고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경기도 서울 쪽에 좀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뭐 토지를 하나 좀 사놓으신다든가 이런 전략도 하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미래 전망 밝다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상담에 대해서도 미래 전망 역시나 밝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 나도 한번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상담 창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3897번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무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는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미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소액으로도 가능한 부동산 투자 지역이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신다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세미나는 전화 예약이 필수입니다. 02-2128-3897번으로 전화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현훈 상무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상무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셨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상담 창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3897번, 서울전화 02-2128-3897번으로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 채널 안에서도 상담이 가능한데요.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편리하게 상담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소통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내용들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남겨주시면요.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데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